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20대 도입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F-35A는 우리 공군의 전략무기로 지난해 말까지 1차로 40대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9일에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의원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달 9일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분과위를 통과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공군용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가량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방추위에서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2020년대 중후반에 20대가량이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X 2차 사업은 선제 타격 개념까지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핵심 타격 전력인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당초 2018년에서 2019년에 사업 선행 연구와 사업 소요 검증 등을 거쳤으나 2020년에 해군의 경항모 건조와 경항모 탑재용 전투기 기종으로 수직 이착륙기인 F-35B급 전투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공군은 전투기 노후화와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도입한 지 36년이 된 F파이트의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전투기 도태 문제와 공군 전력 공백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개발 중인 KF-21이 순조롭게 전력화되더라도 추가 전력 보강이 없다면 노후한 F4와 F5 전투기 도태 등으로 2025에서 2031년에는 적정 대수보다 30대에서 70대가 부족해지고 이러한 전력 공백이 장기간 심화할 것으로 공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3월에 이러한 배경과 FX 2차 사업의 정상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약 석 달 만에 방추위 분과위에서 F-35A 사업 추진이 잠정 결정된 것입니다. FX 2차 사업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은 다음 달 13일쯤 예정된 방추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방추위가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사업 추진 여부는 방추위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본과위의 의결만으로 재추진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탄도미사일의 고도화와 전방부대 전력 증강 등 북한의 도발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FX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2020년대 중반에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FX 2차 사업 적기 전력화로 대북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FX 2차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20대 도입 사업이 추진되면서 미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또 뒤통수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차 도입 때 로키드 마틴이 한국의 군통신 위성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지난 1차 사업 때처럼 우리 정부가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하면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차세대 전투기 1차 사업에 미국의 F-35A 전투기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방부는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총 5기의 군통신 위성 개발을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로키드 마틴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어버스에 약 4천억 원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군의 발사위성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했고 결국 2015년 8월에 관련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방위사업청이 중단 위기에 몰렸던 군통신 위성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로키드 마틴과 3차 수정합의 각서를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합의 각서의 내용입니다. 수정합의 각서는 절충교역 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300억 원을 로키드 마틴에게 면제해주고 2020년에 결정될 F-35의 기체가격 하락분을 통신위성 제작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규정을 어기며 로키드 마틴의 지체 보상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 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구매하는 셈입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방사청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로키드 마틴의 300억 원에 달하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F-35 기체 가격 하락에 따른 정상 가격은 국가로 온전히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더 이코노믹 타임스는 지난달 27일에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이 이집트의 테자스 MK1A 현지 생산을 제한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미국과 유럽 및 러시아로부터 다수의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중시한 70대 전후의 경전투기의 도입 계획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이 테자스 MK1A의 현지 생산을 제한했다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테자스 MK2 기술, 즉 인도산 A사 레이더와 디지털 레이더 경고 수신기와 전자방해 팟과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대응 등을 앞세운 MK1A의 전투 능력을 4.5세대 상당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미래 전투기의 필수적인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에도 대응 예정으로 이러한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달러대부터 도입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포함하여 인도가 이집트에 제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인도 공군이 발주한 83대의 MK1A는 2023년에 첫 비행을 위한 개발과 프로토타입 제조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실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단점입니다. 때문에 MK1A의 해외 수출이 당장 구체적인 이야기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HAL은 실제기가 존재하며 운용 실적이 있는 다용도 헬기인 ALH와 경공격 헬기 LCH 등도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포함해 이집트에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만 관심을 보인다면 인도 최초로 인도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체코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소식입니다. F-35A 도입으로 기울어지는 체코 정부에 스웨덴이 중고 그리펜 CD 무상향도와 그리펜 CD 또는 그리펜 EF 추가 도입을 제안해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미그-29의 후계기로 그리펜 CD 24대 도입을 2001년에 결정했으나 그리펜 전투기의 선정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불거져 체코 의회가 체코 정부의 그리펜 전투기 도입 결정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체코 공군은 스웨덴 공군으로부터 그리펜 CD 총 14대를 리스 방식으로 도입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 정부는 2027년에 만료되는 리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고 새로 24대의 2개 비행 대분을 리스 계약이 아닌 구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체코의 피아라 정부도 로키드 마틴이 내놓을 F-35A 판매 제한에 기울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F-35A의 도입 계획은 체코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체코 야당은 F-35A 도입에 부정적이며 만약 F-35A를 24대나 도입하게 된다면 육군의 현대화를 추진할 예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평가는 체코 의회가 맞다는 주장과 조달 비용은 비싸더라도 F-35A는 2070년경까지 운용되고 업그레이드가 계속되어 F-35A는 틀림없이 유럽의 표준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스웨덴 정부가 반등을 깨하기 위해 중고 그리펜 CD 무상향도와 그리펜 CD 또는 그리펜 EF 추가 도입을 제안해왔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야나 체르노호버 체코 국방장관은 그런 제안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화제가 되지 않았다며 처음 듣는 내용이라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해 정말로 스웨덴 측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그리펜 CD 후계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투기 평가에 따라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고 체코 정부는 7월 중에 전투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어떤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체코가 F-35A와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중에 어떠한 기종을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